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물과 같아서 꽉 움켜쥐면 새어나갑니다. 사랑은 새와 같아서 가두면 날개를 잃습니다. 사랑은 꽃과 같아서 너무 자주 건드리면 시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웠습니다. 사랑은 꽉 붙잡는 거라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고,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아닙니다. 중년의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삶을 통제하고 있진 않습니까? 중년 이별의 80%가 큰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워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작은 말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말 한마디, 상대를 올가매는 말 한마디, 체념이 담긴 말 한마디, 이것들이 쌓여서 사랑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흔들리며 결국 말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중년의 연애는 젊은 날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사랑이 어떻게 조용히 식어갔는지 그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사랑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죽이고 있는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의 정현이 있습니다. 정현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현은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아팠습니다. 남편이 늘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즐겨 마시던 커피, 남편이 입었던 옷들,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현은 딸에게 권유를 받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가서 사람들 만나봐. 동네 복지관에 중년 모임도 있대. 정현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가 계속되자 결국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현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68세의 동진이었습니다. 동진도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진은 정현에게 처음부터 정말 다정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날 때마다 정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정현이 힘든 말을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현 씨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동진의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정현은 힘이 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현 씨, 좋으시다면 가끔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허전해서요. 정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현도 혼자 먹는 밥이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은 항상 정현에게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정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정현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저녁 동진이 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정현 씨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정현 씨와 만나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정현의 마음이 조금씩 동진에게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된 거 맞죠? 당신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요.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동진이 정현에게 고백했습니다. 정현 씨, 저는 정현 씨를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요? 정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5의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진은 여전히 다정했고 정현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현이 동진에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 나 요즘 블로그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글 쓰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동진은 잠깐 정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로그요? 그 나이에 뭐 하러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블로그예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동진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정현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나이에 뭐 하러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은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동진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며칠 후 정현은 동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이 말했습니다. 동진 씨, 다음 주에 제주도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요. 이틀 정도 다녀올 거예요. 동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주도요? 갑자기 왜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정현 씨 없으면 제가 너무 외로운데. 정현은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동진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진 씨, 이틀뿐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동진이 말했습니다. 정현 씨는 저랑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은가 봐요. 나는 정현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현 씨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정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진의 말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동진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은 정현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동진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동진의 첫 번째 아내는 30년 전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습니다. 동진은 그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동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당신은 일만 하고 나는 늘 혼자였어. 나는 외로웠어. 그 말이 동진에게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진은 두 번째 아내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외롭지 않게 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가 동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동진은 혼자 남겨진 후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진은 정현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진은 정현을 꽉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현을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몰랐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임을. 두려움으로 상대를 가두면 결국 상대는 떠난다는 것을. 정현은 동진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동진이 힘들었다는 것, 상처받았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정현이 동진의 상처를 평생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현에게도 정현의 삶이 있었으니까. 결국 정현은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동진 씨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아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현아, 너 또 그러는 거야? 정현이 물었습니다. 뭐가?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남편 있을 때도 그랬잖아. 남편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이제 남편 없는데도 또 똑같이 사는 거야. 정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정현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정현은 자신이 하고 싶던
도예 교실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외로워할까봐, 자식들이 대학 갈 때 정현은 자신이 꿈꾸던 작은 카페를 포기했습니다. 자식들 학비가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현아, 내가 행복해야 동진 씨도 행복한 거야. 내가 널 포기하면서까지 동진 씨를 챙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야. 그리고 그 희생은 결국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 정현은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서 정현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정현은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림 그릴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정현아, 그림 그려서 뭐 할래?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까지. 정현은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25살 때 정현은 대학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건이 더 좋으니까 정현은 자신이 좋아하던 선배를 포기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35살 때 정현은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돈 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현은 카페를 포기했습니다. 45살 때 정현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엄마가 대학원 다니면 자기들 뒷바라지는 누가 하냐고 했습니다. 정현은 대학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정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뭘 선택한 적이 있었나?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 외에 진짜 내가 원한 건 뭐였을까? 정현은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 하지만 정현은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동진이 외로워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또다시 자신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정현은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동진에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 나 수채화 배우기로 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어요. 동진이 물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요? 그럼 우리 만나는 날이잖아요. 우리 매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오전이니까 오후에 만나면 되잖아요. 동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현 씨는 요즘 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가 봐요. 블로그도 그렇고 수채화도 그렇고 나는 정현 씨가 제일 좋은데 정현 씨는 그렇지 않나 봐요. 정현은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진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동진의 허락이 필요한 걸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면 동진은 불안해하는 걸까? 정현은 그날 수채화 교실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 우리 조금 거리를 두면 어때요? 매일 만나니까 서로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동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리를 둔다고요? 정현 씨, 이제 나한테 실증 난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거죠. 정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각자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동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현 씨,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정현 씨가 좋아서 매일이라도 보고 싶은데 정현 씨는 부담스러우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현은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동진이 정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포기의 선언 같았습니다. 정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정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게 동진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지는 걸까? 며칠 후 정현은 딸을 만났습니다. 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정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동진 씨랑 있으면 행복해요. 정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숨이 막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동진 씨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딸의 말이 정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동진을 좋아했다. 처음엔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좋아함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동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진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동진은 서운해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동진은 불안해한다. 나는 동진의 사랑 속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정현은 결심했습니다. 동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며칠 후 정현은 동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정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진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동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뿐이에요. 동진 씨는 누군가 늘 곁에 있어주길 바라지만 나는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동진 씨는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동진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로서 살고 싶어요. 동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현 씨, 제가 바꿀게요. 제가 덜 집착할게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저는 정현 씨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정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진 씨, 그게 문제예요. 동진 씨는 동진 씨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진 씨는 그걸 믿지 않으시잖아요. 저를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시잖아요. 동진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현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현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동진 씨,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나와 함께가 아니어도요. 하지만 집착은 상대가 나와 함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어도요. 동진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집착하고 계세요. 동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정현이 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진 씨,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로움은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사라지더라고요. 동진 씨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동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끝인가요?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언젠가 동진 씨가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제가 더 단단해지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면 우리 둘 다 무너져요. 동진이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정현 씨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현 씨 덕분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동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현 씨, 언젠가 제가 혼자 설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봐요. 하지만 동진 씨, 그때가 되면 동진 씨는 이미 저 없이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성장이니까. 동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정현 씨도 행복하세요. 정현은 동진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동진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정현이 떠나는지. 하지만 정현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대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중년의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각자로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정현이 동진과 헤어진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현은 이제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려 올리는 소소한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정현은 가끔 혼자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과도 가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즐깁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정현에게 물었습니다. 동진 씨 생각 안 나?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는 이제야 나로 살고 있거든. 동진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와는 맞지 않았어.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랐고 나는 나로 살기를 원했으니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넌 잘한 거야.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처럼 치열할 필요 없어.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현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현은 그 순간 정말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중년의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로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임을. 동진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때는 그 말이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진은 정현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현이 자기 기대대로 살아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정현이 자기 곁에 있어주길, 정현이 자기만 보아주길, 정현이 자기를 위해 살아주길. 그것이 동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정현도 정현만의 삶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상대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의존입니다. 당신은 왜 나만 보지 않아요? 이 말은 애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 말은 헌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래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중년의 사랑은 존중으로 따뜻하게 빛나야 합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는 것, 상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정현과 동진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동진이 정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정현은 자기 삶을 향해 걷고 싶었고 동진은 정현에게 머물러 있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둘의 차이였습니다. 정현이 동진과 헤어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현은 이제 정말 자기답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오전엔 수채화를 그리고 오후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저녁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정현의 블로그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현의 그림과 글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별을 했어요.
상대가 저를 너무 필요로 해서 숨이 막혔거든요. 정현님 글을 읽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현은 그 댓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현은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0살의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정현의 수채화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잘 그리시네요. 색감이 참 따뜻해요. 정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저도 요즘 사진 배우고 있어요. 65에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취미에 대해, 서로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 민수는 정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현 씨는 참 멋지세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자기 시간을 즐기시니까.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러시잖아요. 사진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였어요. 정현은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진과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정현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만나는 대로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정현이 수채화 전시회 준비로 바쁠 때도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전시회 끝나고 만나도 되니까. 정현은 편안했습니다. 민수 곁에 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정현에게 물었습니다. 정현 씨, 우리 이제 연인으로 지내는 게 어때요? 저는 정현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정현 씨가 부담스러우시면 지금처럼 지내도 좋아요. 정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나도 민수 씨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천천히 가요. 우리 나이에 뭐가 급해요? 그 말에 정현은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진은 빨리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싶어 했고 정현의 모든 시간을 자기와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정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임을, 중년의 사랑은 밀당이 아니라 호흡임을, 서로의 숨을 존중해주는 것임을.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동진은 정현에게 집착했습니다. 정현이 자기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현이 다른 일을 하면 불안해졌습니다. 그 집착이 정현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정현을 존중했습니다. 정현의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그 존중이 정현을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젊은 날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하지만 중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각자의 취미를 즐기는 것, 각자의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가끔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이려 하지만 가시 때문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 너무 춥지도 너무 아프지도 않은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동진과 정현은 그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진은 너무 가까이 오려 했고 정현은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정현은 그 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편안한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이 민수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현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 씨와 있으면 편하다.
동진 씨와 있을 때는 늘 긴장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동진 씨가 서운해하진 않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동진 씨가 불안해하진 않을까? 늘 눈치를 봤다. 하지만 민수 씨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다. 민수 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준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도 좋아해준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이해해준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어느 봄날 정현은 수채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정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복지관 사람들, 블로그 구독자들, 그리고 민수도 왔습니다. 민수는 정현의 그림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정현 씨, 정말 축하해요. 정현 씨의 그림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정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현 씨의 용기예요. 정현 씨가 정현 씨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현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진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현 씨 전시회보다 정현 씨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정현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고 정현 자신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나고 정현과 민수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현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민수 씨를 만나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나를 나답게 살게 해줘요. 나를 위해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라고 응원해줘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현 씨 덕분에 저도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현 씨는 제가 사진 찍으러 가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제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 것, 상대를 키워주되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동진의 사랑은 정현을 가두려 했습니다. 정현이 동진의 기대대로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사랑은 정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정현이 정현답게 살아가길 응원했습니다. 이것이 둘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 계속되는 이유와 사랑이 끝나는 이유의 차이였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사랑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죽이고 있는가? 이제 답을 찾으셨나요? 사랑은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은 왜 나만 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리고 사랑은 결국 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별을 고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그 무거운 말들로.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해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요. 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사랑입니다. 전자는 상대를 가두고 후자는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국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으로 속박하지 마라.
오히려 사랑을 두 영혼 사이에 넘실거리는 바다로 만들어라. 당신의 잔을 채우되 같은 잔에서 마시지 마라. 당신의 빵을 나누되 같은 빵 조각에서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각자는 혼자 있게 하라.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함께 있되 각자로 있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필요로 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사랑이 계속될 것인지 끝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은 폭풍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끝납니다. 상대를 올가매는 말, 상대를 의심하는 말, 상대를 책망하는 말, 이런 말들이 쌓여서 어느 날 상대의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동진의 마지막 말이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정현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랑의 끝은 분노가 아닙니다. 체념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는 건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이 말은 사랑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응원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정현은 지금 민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납니다.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딱 맞는 거리입니다. 만날 때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정현은 그림을 그리고 민수는 사진을 찍습니다. 정현은 친구들을 만나고 민수는 등산을 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리운 만큼만 그리워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중년의 건강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정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치열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따뜻하면 된다. 상대가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상대가 없을 때는 나를 돌보면 된다. 이것이 내가 배운 사랑의 의미다.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한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혼자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요. 그래도 가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님 글을 읽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현은 그 댓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현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글이에요? 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에 대한 글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런데 정현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정현이 물었습니다. 왜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진 전시회를 하거든요. 작은 전시회지만 정현 씨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갈게요. 정현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 서로를 가두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편안한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가두는 사랑입니까?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까? 상대에게 의존하는 사랑입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입니까? 만약 당신의 사랑이
상대를 힘들게 한다면, 만약 당신의 말이 상대의 마음을 식게 한다면, 이제는 바꾸십시오. 사랑은 상대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면 됩니다. 서로의 온도를 존중하고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서로의 공간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흔들리며 결국 말로 끝난다는 것을, 당신의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차갑게 식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올가매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상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편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 오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말에 젖어 식어갈 뿐입니다. 당신의 말이 사랑을 식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